출생 연도에 따라서 점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결국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또 기대 연명이 길어지고 하면서 연금 받는 연령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제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어요. 연기하는 것이 좀 늦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70대 후반쯤 되면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배우자의 평생에 줘요.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개시 연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국민연금 언제 받는지 아시죠?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연금 초창기에는요 60세부터 수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점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 진행 중이고 있는 법입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미 뭐 195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연금을 개시했고요. 57년부터 58년, 59년, 60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2세부터 개시가 됩니다. 이미 개시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61년, 62년, 63년, 64년생 분들, 이분들은 63세부터 연금을 개시합니다. 올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62년생 분들이 올해 63세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 요 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64세부터 받아요.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65세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1970 몇 년생이고 80 몇 년생이니까 65세부터 받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행법은 그래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유추해 보건대 이번 연금 개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국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또 기대 연명이 길어지고 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요. 연금 받는 연령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면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는다 그랬죠. 69, 70, 71, 72년생 분들은 65세부터 받을 거예요. 근데 73, 74, 75, 76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세부터 받을 거고요. 77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부터 받을 것으로 이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다 67세로 늦추고 있고요. 70세로 늦추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다. 내가 열심히 내고 못 받는 거 아니냐. 너무 늦게 받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머니토크 구독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계실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죠? 네. 태어날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저기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약초 캐고 다녔고 라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게 살아서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연금을 그 정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반대로 19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면서 어렵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밥 못 먹고 살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노후에 조금 더 연금 제도에 있어서 뭔가 약간 좀 더 불합리하더라도 좀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의견도 비슷하긴 하나 어쨌든 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기 수령 중인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자, 일단 국민연금을 받을 때 좀 전에 우리가 정상 개시 연령 공부했죠. 정상 개시 연령이 내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되지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좀 땡겨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65세가 됐지만 나는 아직 여유가 있어. 일도 하고 있고 돈도 좀 있어. 그래서 굳이 먼저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어요. 각각 5년까지 당겨받을 수가 있고 5년까지 늦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이 5년 당겨받으면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65세 연금 받을 사람이 5년 늦춰받으면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겨받는 거나 늦춰받는 거나 뭐 금액이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늦게 받아요? 누구나 다 일찍 받아야지. 그죠? 어차피 똑같은 금액인데 빨리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감액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받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당겨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고요. 2년 당겨받으면 88만 원 평생 받고요. 최대 5년을 당겨받으면 6%씩 5번 감액돼서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반면에 내가 여유가 있어서 늦춰받겠다. 그러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갑니다.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늦춰받으면 107만 2천 원이 올라가는 것이고 2년 늦춰받으면 114만 4천 원 올라가는 것이고 최대 5년까지 늦춰받게 되면 36%가 업그레이드된 13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일찍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받되 감액 당하는 것이고 늦춰받으신 분들은 늦게 받되 증액을 해서 연금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얼마 못 살 것 같다. 오늘 내일 하고 있다. 빨리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일찍 땡겨 받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 땡겨 받으셔야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조금 늦춰서 받으시면 1년 늦출 때마다 거의 7.2%가 더 높아진 연금액이 쌓여서 나중에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기수령제도와 연기연금제도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둘 중에 뭐가 좋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딱 정답 알려드릴게요. 80세 이상 살 것 같으면 무조건 연기하십시오. 연기하는 것이 좀 늦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을 70대 후반쯤 되면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기 수령을 하고 연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노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60세 이후에 소득이 없다. 집에서 놀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연금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기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라는 것이 딱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월 소득 금액이 현재 2025년 기준으로 309만 원 이하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309만 원을 넘게 되면 조기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안 돼요.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소득이 없어서 조기 수령을 받았어. 그래서 열심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저기 우리 여기 와서 좀 일해봐라. 월급 줄게. 그 가서 뭐 좋잖아요. 일 나오라니까.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소득 금액 309만 원 이상으로 받게 되신 거예요. 그죠? 자, 309만 원 이하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309만 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기 수령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 가가지고 309만 원 이상 소득을 생긴 걸 국가는 알아 몰라? 국가는 언제 아냐면 소득이 신고된 이후에 알아요. 특히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득을 내년 5월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령 중인데 소득이 생겼다. 이러신 분들은 소득도 받고 조기 수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년에 소득 신고가 되죠? 그럼 국가에서 이제 내년 이후에 알게 됩니다. 이분 조기 수령 중인데 분명히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이 안 되는데 소득이 딱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받고 있네? 언제부터 소득이 생긴 거지? 소급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작년 5월부터 소득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5월부터 조기 수령 받은 거 전부 환수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100만 원씩 뭐 예를 들면 한 1년 받았다. 1200만 원 바로 환수해요. 토해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토해낼 수 없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끊기고 1200만 원 또 안 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기 수령하실 분들, 65세 이전에 조기 수령하실 분들 소득이 생기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기 수령하고 있는데 소득이 생겼어요. 다음 달부터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조기 수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지금은 조기 수령이고요. 반대로 65세 이후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연기하지 않고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 제도상 소득이 있는 경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도 못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금 받을 나이가 됐어. 65세가. 이제 난 조기 수령 안 해. 정상적으로 받을 거야. 그런데 소득이 또 있어. 그죠?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있는 것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근로사업 임대소득을 합쳐서 309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금 개시는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연금을 딱 개시하는 순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다 안 줘요. 받아야 될 금액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감액해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액 금액이 커지고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국민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소득이 좀 많이 있어. 그러면 최대 50%, 50만 원 감액되고 절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은 아예 안 되고 연금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반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뭘 해라? 연기를 하면 됩니다. 연기. 자, 지금 받겠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반밖에 못 받아. 그런데 연기를 하게 되면요. 연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마다 1년에 7.2%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되면 36%가 올라간 연금액을 받게 돼요. 그리고 5년 후가 되면 소득이 있어도 얼마든지 금액도 관계없이 얼마가 있던 관계없이 5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무조건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기를 하면 연금액도 늘어나고 감액도 안 당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질문 잘 주셨는데 유족연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하잖아요. 뭐 받든 받지 않든 돌아가시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기본 연금액의 한 40에서 60%, 뭐 일반적으로 다 20년 이상 가입하시니까 60% 정도가 배우자,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받던 연금액의 60%가 지급되는 것이니까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사망하시게 되면 120만 원 정도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국민연금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내가 받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배우자의 평생에 줘요. 얼마나 좋은 제도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 그런데 그러면 유족연금을 내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면 유족연금액도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추후 납부도 하고 뭐 임의 계속 가입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본 연금액을 늘려놓으면 그 기본 연금액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연금액을 우리가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일찍 받으면 감액이 되고 늦춰 받으면 징역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찍 조기 수령해서 감액되는 부분, 늦춰 받아서 징액되는 부분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정상 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좀 일찍 수령해가지고 150만 원 받고 있어요. 150만 원 받다가 돌아가시면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받는 연금액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가 200만 원 받을 사람이 연기를 해가지고 250만 원 받고 있어요. 250만 원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50만 원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의 60%가 지급됩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개시하기 전에 많이 늘려놓은 돈, 그죠? 내가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어가지고 늘려놓은 돈은 여러분의 기본 연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 연금액이 받다 돌아가시면 기본 연금액의 60%가 지급되지만 일찍 받겠다고 조기 수령해서 줄어든 돈, 늦춰 받겠다고 연기해서 늘어난 돈,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 좀 유족연금 더 받기 위해서 연기하겠다? 나는 조기 수령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